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레터 작성 시에 참고할 만한 사항 내지 유의점들을 추가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참고사항 2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9가지 참고 및 유의 사항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10번째,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입니다. 비즈니스는 가능의 예술이므로 부정문,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not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을 만들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면 할 수가 없다 라면 We cannot. 대신에 We are unable to. 불가능하다 라면 It is not possible. 대신에 It is impossible. 쉽지가 않다 라면 It is not easy. 대신에 It is difficult.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비즈니스 영어의 결론 중 첫째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쓰라는 것이었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한이나 메일에서는 문제나 한계에 집착하기보다 성과, 솔루션, 기회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긍정적인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모호함 없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고객, 거래 상대방, 이해관계자의 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11번째, 능력이 없다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통상 cannot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능력이 없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에게 나의 한계나 무능력을 알리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는 일종의 금기어로 되어 있고 다른 방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언제 가능한지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cannot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법을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We are not in the position to. 즉, 뭐뭐할 입장에 있지 않다. It is impossible to. 즉, 뭐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t is very difficult to. 즉, 뭐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We are unable to. 즉, 뭐뭐할 수가 없다 등이 있습니다. We cannot ship the order until next month. 다음 달까지 주문을 선적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We will be able to ship the order next month. 다음 달에 주문한 상품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안이나 해결책 제시 방안이 되겠습니다. 12번째는 Sorry means money. 입니다. 비즈니스 거래에서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문제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재정적 책임을 지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정하는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측이 한마디로 돈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사과를 하게 되고 사과한 사람 혹은 그의 보험회사가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Sorry means money. 와 같은 우스갯말 내지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살 때 뒤에서 내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보고 조금은 황당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거래나 국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통신문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미안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뻔뻔스럽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유감이다. 즉, It is very regretful to advise you that. 혹은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이라고 운을 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 중 13번째 싸다, 싸구려입니다. 흔히들 싸다, 저렴하다라고 하면 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칩이라는 단어에는 품질이 낮거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가치가 부족한 것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싸구려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줘서 고객의 구매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품이 가격면에서 싸고 경쟁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면 칩이라고 하기보다는 inexpensive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nexpensive는 중립적 내지 긍정적 용어로 볼 수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에 저하 없이 가격 대비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4번째, 기간 그리고 기산일입니다. 15 days from BL date. 의 경우에는 선적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선적일자가 기산일이 됩니다. 15 days after BL date. 의 경우에는 선적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적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무역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은 지불기한,
선적 일정 또는 다른 계약상의 의무 등에서 시기의 정확성이 아주 중요하므로 명확히 명시하도록 합니다. 또 듀링, 은 시작과 끝의 사이 동안, 폰은 기간 동안, 바이는 시점까지, 언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점까지 등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듀링, 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특정 시간 프레임을 강조하고, 폰은 작업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또는 시간의 길이를 강조합니다. 바이는 특정 시간 이전의 완료 또는 성취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며, 언틸은 특정 시간까지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within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시점까지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in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시점이 지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within과 in 간에도 약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예로는 He can do it within a week. 은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He can do it in a week. 은 일주일 지나면 할 수 있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환원하면 within a week는 좀 더 유연하여 주중 언제든지 완료할 수 있는 반면, in a week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7일 후에 완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제품과 상품입니다. 제품과 상품이라는 용어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둘 다 생산, 제조 또는 거래되는 유형의 품목을 나타냅니다.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리 구분되기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제품은 원료를 써서 물건을 만드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들어낸 물품을 말하며, 상품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조업체, 매뉴팩처러의 경우에는 프로덕츠라고 부르고, 무역업체, 트레이더 등의 경우에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유형 물품이라는 의미에서 굿즈라고 칭합니다. 상품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들로는 머천다이즈, 커모디티 등이 있는데, 이 단어들은 굿즈와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머천다이즈는 판매 가능한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커모디티는 표준화된 상품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단, 머천다이즈는 집합명사로서 복수의 의미를 가지지만 단수로 취급되고, 굿즈는 복수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 중 16번째, 셋프레이즈에 익숙해지기입니다. 여기서 셋프레이즈란 특정 상황이나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고정된 표현이나 관용구를 말합니다. 즉, 글을 쓰는 공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문형으로 시작한다는 것, 저러한 내용은 저러한 형식으로 쓴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 등을 말합니다. 셋프레이즈에 익숙해지는 것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빠르고 정확해지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상호 신뢰감을 주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셋프레이즈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필요한 때에 즉시 키보드를 두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서한에서 자주 사용되는 셋프레이즈들을 유용한 문형, 패턴들과 함께 차근차근 소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번째, 비즈니스에 있어서 서면 확인, 즉 Confirmation in writing. 은 필수입니다. 전화 통화, 상담 등의 경우에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서면으로 확인을 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양측 모두에게 영어가 외국어인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주문이나 계약과 같이 중요한 사항의 경우 구두로 협의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메일이라는 좋은 수단이 있으니 서면 확인이 한결 수월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성 자체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중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은 보관함의 중요 메일 폴더에 잘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 시에는 인쇄하여 파일링을 해두도록 합니다. 요약하면 서면 확인은 비즈니스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법적 보호를 보장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비즈니스에서만이 아니고 신용카드, 세금 관계,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은 평소의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렇듯 서면 확인을 하는 것을 습관화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카드나 보험회사, 관공서 등에 연락을 한 경우 통화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Can I have your name, please?
라고 질문하여 담당자 이름을 메모해 두곤 하였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번째, 출장의 성패는 팔로업에 달려있다 입니다. 거래처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도중 즉답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We'll get back to you. 즉 추후에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출장의 성패는 팔로업에 달려있다 라는 말은 출장 상담 시에 약속한 것은 꼭 지켜서 상담의 결과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여야 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회답이 늦어질 것 같으면 사전에 연락을 해두어야 합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라는 말이 있듯이 답신이 예정보다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의 성공 여부는 방문 중에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귀국 혹은 귀사 이후의 팔로업 여하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효과적인 팔로업은 관계 구축, 거래의 확정 및 비즈니스 계약의 전반적인 성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레터를 작성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나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많은 유의점이나 참고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